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9단원 여러 가지 부등식을 계속 배워볼 겁니다. 지난 시간에는 1차 부등식이라던가 절대값을 포함한 부등식이라던가 연립부등식 중에서도 연립 1차 부등식 이런 것들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다뤄봤다라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부등식이란 무엇이냐, 그리고 부등식의 해가 갖는 의미는 무엇이냐, 그리고 그 부등식을 그래프, 좌표평면 위에 그래프를 그려서 그 그래프를 어떻게 해석해서, 식을 어떻게 해석해서 부등식, 그래프를 이용해서 부등식을 풀어나갈 것이냐, 뭐 이런 내용들을 다뤘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제 후반부에서 배우셨던 개념적인 부분, 원론적인 부분, 해석하는 부분은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 특히는 반드시 좀 이해를 하시고 따라오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배우실 내용은 뭐냐? 2차 부등식 배울 거예요. 근데 쌤, 지난 시간에 그래프 해석하면서 2차 부등식 푸는 방법을 배웠는데요? 맞아요. 그쵸? 근데 그 방법으로 이제 우리가 시험을 봐야 되는 상황에서 그 방법을 사용을 해가면서 우리가 문제를 풀기에는 시험에는 적합하지 않은 그런 풀이법이다라는 거예요. 개념적으로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하는 거긴 하지만 우리가 시험을 봐야 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지난 시간에 배우셨던 거는 시험에는 좀 적합하지 않은 그런 풀이가 되겠다라는 거죠.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쌤, 그럼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결국은 필요 없는 거겠네요 라고 얘기하는데, 니들 말이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또 틀린 말이기도 해요. 짧게 보면 맞는 말이야. 왜? 당장 이번 시험만 생각한다 치면은 지난 시간에 배우셨던 내용은 사실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돼요. 근데 이번 시험만 보고 시험이 끝이 아니잖아.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 과정도 가야 되고 고등학교 3학년 과정도 가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때 되면 그 방법밖에 없어. 지금은 지난 시간에 배우셨던 내용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도 있고, 오늘 배우시는 내용을, 오늘 배우시는 방법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쳤을 때, 지난 시간에 배우셨던 방법보다 오늘 배우실 내용이 시험에는 조금 더 적합한, 그러니까 빠르게 답을 구해낼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근데 2학년, 3학년 올라가시게 되면 이 방법도 있고 저 방법도 있는 게 아니라 이 방법밖에 없다는 거야.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밖에 없어요. 근데 1학년 과정에서 그 개념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보다 이게 훨씬 더 간단하고 쉽고 익히기도 쉽고 뭐 어렵지도 않고 라고 한다고 해서 이 방법만 익혀놓으시면 2학년 올라가서 3학년 올라가서 개념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부등식 관련된 문제들을 풀기가 어려워진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멀리 보신다면 반드시 개념에 해당되는 지난 시간에 배우셨던 내용들 반드시 좀 이해를 하시고 따라오시길 다시 한 번 더 부탁 말씀드리면서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렸어요. 뭐를?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풀기에는 다소 적합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내용 정리합니다. 2차 부등식이 주어집니다. 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2가 0보다 크네, 같네, 작네, 같네 등등의 형태로 2차 부등식이 주어질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a와 b와 c는 문제마다 이제 조금씩 바뀌어서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2차 부등식이 나오면 제일 먼저 이 문제 답을 구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게 뭐냐라는 건데, 지난 시간에는 그래프를 그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그래프를 먼저 그리는 게 아니라 뭐 먼저 하시냐면 X칼리버가, 그러니까 인수분해죠. X칼리버,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와 되지 않는 경우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식을 딱 보자마자 이거 인수분해 되겠는데? 안 되겠는데? 정도는 하실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만약에 인수분해가 돼, X칼리버가 돼, 그렇게 되면 2차식이 1차식 2개로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 두 가지밖에 없겠죠. 인수분해 X칼리버가 된다라면. 그랬을 때 이렇게 2개짜리로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에는 우리는 앞으로 편법을 사용하게 될 겁니다. 편법. 어떤 편법인가요? 요거는 이제 직접 문제를 풀면서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편법을 이용을 해서 해를 구하게 될 거예요. 근데 다음과 같이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면 우리는 뭘 할 거냐면은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다뤘던 내용이 완전히 버려지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해석을 해서 해를 구해낼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엑스칼리버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판별식을 구할 거예요. 그 판별식의 계산 결과가 0보다 클 수도 있을 거고요. 0보다 작을 수도 있겠죠. 판별식이 0이 되는 경우는 없어요. 왜, 쌤, 왜요? 판별식이 0이 되는 경우, 0이 될 수도 있잖아요. 판별식이 0이 되는 경우는 이미 엑스칼리버가 되어 완전제곱식이 된 경우로 빠져나갔어요. 완전제곱식이 만들어지려면 그 식의 판별식이 반드시 0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니들이 인수분해가 안 돼? 엑스칼리버가 안 돼? 그럼 뭐 판별 쓰지 뭐. 그래서 판별식을 구해봤는데 0이 나왔어. 이건 무슨 말이야? 인수분해를 못했다는 얘기야. 인수분해를 못한다는 얘기는 지금 2차 부등식을 풀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얼른 지금 중학교 과정으로 돌아가셔서 인수분해부터 다시 공부를 하시고 다시 올라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0이 되는 경우는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판별식 0보다 큰 경우와 0보다 작은 경우 단 두 가지 경우만 나올 수 있는데 만약에 판별식 0보다 크다라는 것은 실근이 두 개다라는 거죠. 서로 다른 실근이 두 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두 개의 실근을 가지고 뭘 할 거냐면은 편법을 쓸 거예요. 편법은 여기 적혀 있는 편법과 같은 편법입니다.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면은 그건 이제 좀 이따 문제를 직접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판별식을 썼는데 판별식이 만약에 0보다 작다가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러면 이제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해석을 하겠죠. 다음의 과정들이 끝나고 나면 비로소 뭐가 구해지게 되냐면 부등식의 해가 구해지게 될 겁니다. 다시 볼게요. 문제에서 2차 부등식이 주어졌어요. 그럼 2차식이 좌변에 있을 거고요. 우변엔 0이 있을 거고 부등호는 뭐 크다 작다 같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그 2차 부등식을 보고 일단 인수분해 엑스칼리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순간 판단하는 거죠. 순간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판단을 했는데 인수분해가 돼. 그럼 인수분해가 되었다는 얘기는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두 개짜리로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와 한 개짜리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다음과 같이 두 개짜리로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에는 편법을 사용하게 될 거예요. 근데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되었다라면은 우리는 그 완전제곱식을 이용을 해서 그래프를 그리게 될 거고요. 그 그래프를 이용을 해서 해석을 하게 될 거고요. 해석을 함으로써 우리는 해를 구해내게 될 겁니다. 근데 딱 봤는데 엑스칼리버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러면 판별식을 세운다는 거죠. 판별식을 통해서 그 판별식이 0보다 큰지 0보다 작은지를 확인할 건데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것은 실근이 두 개다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 두 개의 실근을 이용해서 편법을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면 우리는 그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것을 이용을 해서 그래프를 그리게 될 거고요. 그래프가 그려졌으면 그 그래프를 가지고 해석을 하면서 우리는 결국 해를 구해내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는 아직까지 조금 어색할 수 있어요. 뭔가 이제 확 와닿는 게 없으실 수 있는데 문제를 직접 풀어보시면서 이 말이 저 말이었구나, 저 말이 이 말이었구나 라는 것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6번으로 들어가서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2차 함수 그래프가 지금 다음과 같이 그려지고 있고요. 이 2차 부등식의 해를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1번입니다. 2차 부등식이 주어졌어요. 2차 부등식이 주어지면 좌변에 있는 식을 가지고 인수분해 엑스칼리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라라는 거죠. 인수분해가 됩니다. x-1의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가 됐는데 그것도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된 경우에는 그래프를 이용을 해서 문제를 푼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은 이렇게 지금 그려지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X축과 1,0에서 접하면서 그래프가 그려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프를 그렸으면 이제 해석을 한다라는 건데, 얘들아 봐봐. 지난 시간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프를 그리는 동안에는 얘는 보는 게 아니었어. 좌변에 있는 식만을 가지고 정확하게는 좌변에 있는 식에다가 y를 붙인 다음에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린다라는 거였죠. 그리고 이제 해석을 할 때 이제 얘를 보는 거죠. 그때 이 0은 어떻게 해석한다 그랬냐면 x축으로 해석한다 그랬습니다. 왜? 여기다가 y를 붙이는 거거든. 그래서 y는 0이기 때문에 x축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얘는 어떻게 해석한다 그랬냐면은 위에 있다, 크다는 위에 있다로 해석한다 그랬어요. 왜? 결국은 좌변과 우변을 비교 대소를 한다라는 것은 좌변의 y와 우변의 y, 결국 y와 y의 대소를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y가 크다라는 거니까 y가 큰 건 어디 있냐? 위에 있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2차 포물선 그래프 중에서 x축보다 더 위에 있는 걸 찾아주는 거다라 그랬죠. 그래서 요 점들이 모두 내가 지금 점 찍고 있어요. 그렇죠? 요 점들이 모두 x축 위에 있는데 요 점 딱 하나 빼고 나머지 것들이 다 x축 위에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 빼고 전부 다 다음의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님의 유무는 판단을 했다라는 거지. 그럼 이제 답을 적어야 되는데 우리가 적을 답은 이 점들의 x들을 적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점들의 x들이 다 어디에 적혀 있을 거냐? 다 x축에 적혀 있다라는 거죠. 여기 적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적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너무 많아. 그래서 뭐야? 결국은 그냥 요거 빼고 다 된다는 얘기네? 그래서 이 부등식의 해를 1을 제외한 모든 실수 이렇게 적어준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괄호 2번입니다. 또 2차 부등식이 주어졌네요. 그럼 새로운 마음으로 이 2차 부등식을 풀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할 거냐면 엑스칼리버,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볼 거다라는 거야. 봤는데 인수분해가 되네. 인수분해 해주시면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인수분해가 된 모양을 봤더니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래프를 그려준다라는 거죠. 자, 그래프를 그리는 동안 우리는 우변을 보지 않습니다. 오직 좌변에 있는 것만 보면서 그래프를 그린다라는 거죠. x1에서 접하고 있는 거 확인하시고요. 자, 그래프를 그렸다라면 이제 우변을 보면서 해석을 해나간다라는 거죠. x축보다 위에 있거나 만나는 거. 크거나 같다라고 해석하시면 안 되고 x축보다 위에 있거나 만나는 거. 요 그래프 중에서 요 그래프를 구성하고 있는, 만들어내고 있는 점들 중에서 x축보다 위에 있는 것들이랑 만나고 있는 거 전부 다를 보라는 얘기죠. 전부 다 x축보다 위에 있고 만나는 점도 있죠. 그래서 지금 요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해는 전부 다 모든 실수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괄호 3번 풀도록 할게요. 2차 부등식이 주어졌네요. 2차 부등식이 주어졌으면 일단 좌변에 있는 식을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엑스칼리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봤는데 인수분해가 돼요. 엑스칼리버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수분해를 했다라는 거고요. 근데 인수분해가 된 꼴을 봤더니 완전 제곱식으로 지금 인수분해가 된다.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다라는 거죠. 1,0에서 접하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랬으면 이제 해석을 한다라는 거죠. 이번에는 0보다 작은 경우를 보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거냐면은 x축보다 아래에 있는 거를 찾아주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 있는 그래프, 요 그래프를 만들어내고 있는 점들 중에서 x축 아래에 찍혀있는 점들이 뭐가 있느냐라는 건데 하나도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괄호 3번의 해는 해가 없다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또 괄호 4번 또 2차 부등식이 또 주어졌네요. 그럼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것은 좌변에 있는 식을 보면서 인수분해, 엑스칼리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신다라는 거죠. 자, 인수분해 해봤더니 엑스칼리버 해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고 있고요.
다음과 같이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고 있으니 그래프를 그려주신다라는 거죠. 그런 다음 문제에서 주어진 우변을 보면서 해석해 내려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X축보다 아래에 있거나 만나는, X축보다 아래에 있거나 만나는, X축보다 아래에 있거나 만나는 이라고 해석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X축보다 아래에 있는 건 뭐 있어요? 없어요. 만나는 건 뭐 있어요? 요거 하나 있어요. 하나. 그러니까 요 점의 x만이 다음 부등식을 성립시키는 x값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괄호 4번에 해는 1뿐이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렇게 해서 2차 부등식이 주어졌을 때 그 2차 부등식이 인수분해가 되는데 그 인수분해가 된 형태가 완전 제곱식일 경우에는 그래프를 그리신 다음에 0보다 크다라는 것은 x축 위에 있다.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은 x축보다 위에 있거나 만나는 거. x축보다 0보다 작다라는 것은 x축 아래에 있다로.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것은 x축보다 아래에 있거나 만난다로 해석을 하시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번엔 또 예제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부등식이 또 주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일단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것은 뭐라고요?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셔야 된다라는 거야. x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네요. 우리가 배운 건 x제곱의 개수가 플러스인 것밖에 안 배웠어. 그럼 쌤 얘는 못 푸나요?가 아니라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 주시면은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4 분호 방향을 바꿔주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바꾸시게 되면 우리가 배웠던 x제곱의 개수가 플러스인 경우로가 돼버린다라는 거죠. 이렇게 바꿔놓고 문제를 풀면 되겠다라는 거지. 자,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것은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엑스칼리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엑스칼리버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엑스칼리버를 해주시면 되겠다. 그러면 이번에는 2개짜리로 인수분해가 됐어요. 자, 2개짜리로 인수분해가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편법을 쓴다 그랬어요. 그럼 그 편법이라는 게 이제 뭐냐라는 건데, 가운데다가 x를 써요. 그냥 써요. 그리고 여기서 x 얼마 나오냐면 마이너스 4 나오죠.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 4가 나온다는 게 사실 말도 안 돼. 이게 지금 는도 아니고. 근데 어쨌든 얘 딱 보면 니들 마이너스 4를 떠올릴 수 있거든. 얘를 보면서 니들 1을 떠올릴 거야. 그치? 그때 작은 건 왼쪽에 써주시고요. 큰 건 오른쪽에 써주십니다. 그 다음에 부등호 방향은 얘랑 똑같이 써주시게 되면 이 부등식의 해가 구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편법이다라는 거죠. 왜 편법이냐? 이 상태에서는 안 먹혀. 이 상태라는 게 무슨 상태냐면은 x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일 경우에는 이 방법이 통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랑 요 2개의 식은 같은 식이에요. 보시면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부등호 방향도 0을 향해서 입을 벌리고 있죠. 그래서 이 부등식이나 지금 똑같은 부등식인데 요 편법대로 가게 되면 이 편법대로 가게 되면 여기서는 답이 안 만들어져요. 왜요? 편법이거든. 자, 편법을 쓰시려면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기본 조건들을 갖춘 상태에서 편법을 쓰셔야 된다는 건데 그 조건이 뭐냐면은 반드시 x제곱의 개수는 플러스인 상태에서 사용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 반드시 식은 좌변에 있어야 됩니다. 우변에 있는 상태에서 편법을 사용하시게 되면 잘못된 답이 나온다는 거 조심해 주시고요. 근데 그 조건은 우리가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게 니들 x제곱의 개수가 이렇게 나오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 그 다음에 우변에 식이 있으면 니들이 굉장히 좀 어색해. 그래서 좌변으로 다 넘기면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보통 풀어 나간다라는 거거든요. 이 말을 내가 따로 안 했어도 니들이 이렇게 푼다라는 거야. 그래서 특별히 편법에 어긋나는 일은 없긴 한데 그래서 간혹 오늘은 왠지 이 상태에서 인수분해를 해보고 싶은 날이 있어. 그러면 그날은 틀리는 거지. 왜? 이거는 편법이니까. 자, 편법 뭐냐면요. 엑스칼리버를 일단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x가 2개가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쵸? 그 중에 하나는 왼쪽에다가, 작은 건 왼쪽에다가, 그 중에 큰 건 오른쪽에다 쓰고요. 가운데에다가는 x를 쓰신 다음에 부등호 방향은 여기에 적혀있는 부등호 방향과 동일하게 적어주시면 짠! 해가 구해진다가 편법이 되겠습니다. 괄호 2번 계속 해볼게요. 2차 부등식이 주어졌습니다. 2차 부등식이 주어졌으면 제일 먼저 뭐 하시라고요? 인수분해, 엑스칼리버가 되는지를 확인하신다라는 거죠.
봤는데 인수분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뭘 한다? 인수분해가 안 될 경우에는 그때는 판별식을 쓴다라고 했어요. 아마 학교 선생님들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실 거냐면은 그냥 처음부터 판별식을 써라라고 얘기하실 거거든요. 근데 난 아니야. 처음부터 판별 쓰는 거는 난 그렇게 안 가르쳤어. 어디 가서 2차 부등식 나오면 뭐부터 해야 돼? 판별식이요. 이러면 나한테 배웠다고 하면 안 돼. 난 뭐부터 시킨다고? 인수분해, 엑스칼리버부터 시킨다고. 근데 안 돼? 그러면 판별식을 하라고. 그제서야 판별식을 하는 거야. 자, 판별식 해볼게요. 근데 X계수가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 짝수 연습하셔야죠. 짝수 판별식. 자, B 프라임 이 마이너스 2니까 제곱하면 4고요. 마이너스 AC는 1입니다. 자, 여기서 얘가 이제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0보다 크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판별식이 0보다 크다인 경우에는 실근이 2개가 생기죠. 그럼 이제 그 2개의 실근을 이용해서 편법을 사용하신다라는 거거든요. 자, 근해 공식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X계수가 지금 짝수이기 때문에 짝근해 공식을 사용할 수 있으나 짝수 판별식은 반드시 사용하라고 했지만 짝근해 공식은 굳이 사용하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다라 그랬어요. 짝근해 공식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근해 공식을 쓸 경우 마지막에 약분이나 좀 해주면 된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 그래서 그냥 근해 공식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해주시면은 2분의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이니까 2루트 3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분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2개의 근이 구해진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이 2근을 이용해서 편법을 쓴다고. 근데 편법이라는 게 뭐였었냐면은 작은 거 왼쪽에 큰 거 오른쪽에 가운데 X 부등호 방향은 똑같이 이게 편법이었어. 그러니까 작은 거는 왼쪽에 써주시고 큰 거는 오른쪽에 써주시고 뭘 기준으로? X 가운데를 기준으로. 그 다음에 부등호 방향은 문제에서 알려주고 있는 부등호 방향과 똑같이 진행을 하시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작은 거보다 작은데 큰 거보다 크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 1과 3이 있을 경우 1보다는 작은데 3보다는 크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등호 방향이 다음과 같이 식을 향해서 입을 벌리고 있을 경우에는 쓰긴 쓰되 다음과 같이 편법을 이용해서 쓰긴 쓰되 이렇게 찢어내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x가 2-루트 3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가 2 플러스 루트 3보다 크거나 같다. 최종적으로는 답을 이렇게 쓰시는 거야. 근데 이것도 그냥 요거 가지고 그냥 쓰면 돼. 이렇게 뜯어 쓰면 돼. 그래서 편법을 이용해서 일단 해를 구하시되 작은 거보다 작은데 큰 거보다 크다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찢어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괄호 3번 계속 하도록 할게요. 또 2차 부등식이 주어졌네요. 제일 먼저 보셔야 되는 것은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셔야 된다. 근데 딱 봤는데 안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인수분해 안 되면 이제 뭐 한다고? 그제서야 뭘 한다? 판별식을 사용을 하신다라는 거죠. 자, X계수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 써볼게요. B' 제곱 마이너스 AC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마이너스 3이 중요한 게 아니라 0보다 작다라는 게 중요하죠. 자, 엑스칼리버가 안 돼서 판별식을 써봤는데 판별식이 0보다 작아. 그러면 우리는 그걸 가지고 그래프를 그린다라는 거죠. 자, 그래프를 그릴 건데 그려지는 그래프의 종류는 세 종류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 만나는 거, 한 점에서 만나는 거, 두 점에서 만나는 거. 얘는 지금 판별식이 0보다 작다이기 때문에 X축 아래에 있는 요 그림을 선택을 하시는 그런 불상사가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거듭 말씀을 드렸는데 판별식에서의 다음 부등호 방향은 X축 위아래랑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얘를 아래로, 위로 해석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그랬어. 얘는 지금 판별식이 0보다 작다죠. 판별식은 실근의 개수를 판단할 수 있는 거죠.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는 것은 허근이 2개야. 그 말은 실근은 없다가 되죠. 그 말은 교점이 없다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경우에 해당되겠다. 얘는 교점이 하나니까 판별식이 0이 나올 거고요. 얘는 교점이 2개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다가 나오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얘가 인수분해가 안 돼서 판별식을 써봤더니 0보다 작다가 나왔거든.
그럼 이제 이거 갖고 이제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이 세 개의 그래프 중에서 뭘 그릴 거냐? 판별식 0보다 작기 때문에 실근이 없다. 실근이 없다라는 것은 교점이 없어야 된다. 교점이 없으려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요 그림을 그려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제 그래프를 그렸다라면 이제 해석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해석은 얘를 갖고 하는 게 아니라고. 해석은 여기 붙어 있는 거 갖고 하시는 거라고. 0보다 크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X축 위를 보라는 얘기죠. 자, 요 2차 포물선 그래프 중에서 X축 위에 뭐 있니? 전부 다 있네. 그래서 이 해는 모든 실수가 해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괄호 4번 계속 진행합니다. 또 2차 부등식이 주어졌네요. 2차 부등식이 주어지면 먼저 X칼리버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해 주시라라는 건데 딱 보자마자 이거 인수분해 안 되네 하실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고요.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판별식을 사용한다라는 거죠. 판별식 짝수 판별식 쓰면 되겠네요. 자, B'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0보다 작은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판별식 0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래프를 그려준다라 그랬어요. 근데 판별식 0보다 작다라는 것은 실근이 없다라는 얘기고 실근이 없다라는 것은 교점이 없다라는 거고 교점이 없게 그래프를 그리려면 다음과 같이 그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쌤, 이렇게 그려도 교점이 없잖아요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교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2차 포물선이 X축과 교점이 없게 그려지려면 이렇게 떠 있어야 돼요. 이 상태에서 이제 그래프를 그렸으니 해석을 해보자 라는 건데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X축으로 아래로 해석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X축 아래에 뭐가 있니 봤더니 또 없네. 그래서 이 부등식의 해는 해가 없다가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예제 8번입니다. 자, 다음 2차 부등식의 해가 이것일 때, 다음 2차 부등식의 해가 이것 또는 이것일 때 A의 B의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앞에서 내용 정리했었던 거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부등식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2차 부등식을 보면서 X칼리버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죠. X칼리버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가 있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직접 문제를 풀면서 확인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X칼리버가 되는 경우,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도 두 가지로 나뉘었어요. 어떻게? 두 개짜리로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가 있었고요.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거죠. 다음과 같이 두 개짜리로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에는 뭘 하기로 했냐면 편법을 쓰기로 했어요. 자, 이제는 편법이 뭔지 안다라는 거죠. 작은 거 왼쪽에, 오른쪽 큰 거, 가운데 X,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 작은 건 왼쪽, 큰 건 오른쪽, 가운데 X,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 이게 이제 편법이다라는 거죠. 근데 인수분해를 했는데 다음과 같이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돼버렸어.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이용을 해서 그래프를 그린다는 거죠. 그리고 그 그래프를 보면서 해석을 해주시면 해가 구해진다 였습니다. 자, 근데 인수분해가 무조건 됐었냐? 아니다.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에는 판별식을 썼습니다. 근데 그 판별식 0보다 큰 경우가 있었고 작은 경우는 있었지만 판별식 0이 되는 경우는 없었어요. 왜? 그 0이 되는 경우는 모두 인수분해가 되면서 완전 제곱식을 취할 거기 때문에 이미 이렇게 빠져나갔다라는 거죠. 판별식이 0이 되는 경우는 이쪽으로 올 수가 없는 거야. 다 이쪽으로 빠져나가 버린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는 0보다 크거나 작은 경우 이렇게 두 가지 경우밖에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판별식 0보다 큰 경우에는 이 실근이 두 개라는 거지. 그러면 이 두 개의 실근을 가지고 편법을 쓰는 거였어요. 왼쪽에 작은 거, 오른쪽에 큰 거, 가운데 X, 부등호 방향 그대로. 그리고 이 두 개의 실근은 뭘 이용해서 구했냐면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 중에서 제일 안 나오는 게 얘야. 왜?
이유는 간단하죠. 근해 공식까지 써가면서 풀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뭐 근해 공식을 써서 뭐 문제를 푸니? 뭐 그게 큰 의미가 있니? 근해 공식을 니들이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지금 니들 지금 나이가 몇 갠데 이제 이걸 물어볼 니들 짬밥이 아니지 않니? 아 그래서 니들한테 뭐 근해 공식까지 써가면서 푸는 문제는 출제를 안 할게. 뭐 이런 느낌으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판별식을 써봤는데 판별식 0보다 작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이용을 해서 그래프를 그렸어요. 어떻게 그렸냐면 판별식 0보다 작다라고? 그럼 얘는 실근이 없다는 얘기인데? 그럼 얘는 교점이 없다는 얘기잖아? 그렇다는 얘기는 그래프가 x축과 만나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 붕 떠야 되는 뭐 그런 그림이 그려졌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래프를 그리신 다음에 해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편법 또는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해를 구했다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흘러가서 결국은 뭘 구하는? 해를 구하는. 요게 이제 정주행이 되겠죠. 2차 부등식을 푸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제 정주행을 배웠으니까 이제 뭘 배울 거야? 역주행을 배워야 되겠죠. 역주행은 뭐냐? 해가 주어지죠. 그리고 그 해를 이용해서 2차 부등식을 다시 살려내라, 복원시켜라가 되겠습니다. 역주행이 결국은 핵심이죠. 역주행을 잘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고득점으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상위권으로 갈 수 없느냐를 결정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역주행하는 과정을 반드시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데, 역주행을 하려면 정주행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반대로 돌아가는 과정을 하려면 반드시 정주행하는 과정을 반드시 이해, 그리고 기억, 암기를 해주셔야 가능하다라는 거죠. 편법을 써서 구해지는 해는 x가 뭐보다 크다, 작다 이런 형태를 취하게 돼요. 왜? 편법이라는 것 자체가 가운데 x, 왼쪽에 작은 거, 오른쪽에 큰 거 부등호 방향 그대로가 되면서 x가 뭐보다 크다, 뭐보다 작다 이런 형태로 답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편법을 이용해서 답을 구하면.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지는 해가 뭐보다 크다, 뭐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주어지게 되면 그 해는 무조건 편법을 통해서 만들어낸 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또는 이렇게 역주행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에서 주어지는 해가 모든 실수다, 해가 없다, 아니면 x가 딱 하나밖에 없다, 뭐 이런 경우라면 일반적인 편법을 이용해서 구해낸 해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분명히 해석을 통해서 구해낸 해다라는 거예요. 어떤 거? 해가 없다라던가, 해가 모든 실수라던가, 뭐 x는 1이다라던가. 쌤 얘는 얘는 왜 특수한 경우인가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방정식이 아니라 부등식이잖아. 부등식이기 때문에 해 형태가 이런 형태가 아니라 크다, 작다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어야 되는 게 일반적 부등식의 해다라는 거죠. 근데 특수하다라는 것은 편법을 통해서 끄집어낸 게 아니라 해석을 통해서 끄집어낸 거다라는 거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해가 주어졌을 경우에는 역주행을 하면서 이렇게 타고, 역주행을 하면서 이렇게 타고 들어가실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타고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얘기냐? 해석을 하면서 그래프를 그리고 그 그래프를 통해서 판별식이 0이냐, 0보다 작냐를 판단하시면서 2차 부등식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왜? 2차 부등식을 가지고 엑스칼리버가 안 됐거나 어쨌든 됐거나 했을 때 판별식이 0이거나 0보다 작았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리면서 해석을 하면서 해를 구해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구해진 해가 나왔다라면 이 해는 어떻게 해서 구해졌을 거냐면은 해석을 해서 구해냈을 거다라는 거죠. 근데 해석을 하기 전에는 그래프를 그렸을 거다라는 거죠. 그럼 그 그래프는 판별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었을 거다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2차 부등식을 다시 복원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주행을 하시려면 반드시 정주행을 완벽하게 알고 역주행 문제를 풀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제 8번을 한번 다뤄볼 겁니다. 다시 보시면은 2차 부등식을 다시 보세요. 예제 7번이나 예제 6번 같은 경우에는 2차 부등식이 온전하게 다 주어졌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미정계수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미정계수들을 구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차 부등식을 완성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2차 부등식을 풀라는 정주행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 알 수 있냐면 문제에서 해가 주어졌어요. 정주행을 하면 뭐가 구해지냐면 해가 구해지거든. 근데 그게 적혀 있어. 만약에 이게 정주행 문제라면 답이 적혀 있다는 건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 해가 주어져 있다는 것은 역주행하라는 거구나. 그래서 결국은 2차 부등식이 2차 부등식을 복원시키라는 거구나 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해의 형태를 통해서 이 해가 편법으로 만들어진 건지 아니면 해석을 통해서 구해진 건지를 해 형태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x가 뭐보다 큰 애 작네 이러고 있다는 거잖아. 이거 무조건 뭐 했다는 거야? 편법 썼다는 거지. 그러면 요 마이너스 2는 어디서 나왔을 거야? 당연히 x 플러스 2에서 나왔을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2를 썼겠지. 요 1은 어디서 나왔을 거야? 당연히 x 마이너스 1이 있었을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을 썼을 거다라는 거야. 그냥 부등호 방향은 어떻게 됐었을 거냐면은 얘랑 같겠죠. 왜? 얘랑 똑같이 쓰잖아. 이 부등호 방향 그대로 쓰잖아. 그러니까 이 부등호 방향 그대로 쓰시면 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x제곱의 개수가 1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다가 되면서 2차 부등식이 완성이 되겠고요. 비교해 주시면 a가 1이고 b가 마이너스 2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때 결국은 얘랑 같지 않냐라는 거야.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이 주어졌을 때 2차 방정식을 복원하는 과정과 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2차 방정식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얘를 거치지 않고 왔단 말이야. 왜? 2차 방정식의 해가 정말 이렇게 이쁘다라면 상관이 없었지만 2차 방정식의 해가 다음과 같이 그지 같다라면 얘를 거쳐서 내려오기에는 계산할 게 너무 많아졌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을 생략하고 왔다라는 거야. 이걸 어떻게 생략하고 여기로 오느냐?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활용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두 근의 합에다가, 요거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1이죠. 두 근의 합에다가 마이너스 붙이고 x 붙이고, 두 근의 곱에다가 는 0 붙이고 맨 앞에 x제곱을 썼다. 그래서 2차 방정식을 복원했다라는 거죠. 요 느낌 그대로 살려서 마이너스 2와 1을 두 근으로 보면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1이죠. 거기다가 마이너스 붙이면서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면서 x를 붙이고 두 근의 곱에다가 0을 붙이는데 는 0이 아니죠. 부등호 방향을 보면서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맨 앞에 x제곱을 쓰시면서 마무리해 주시면은 바로 2차 부등식의 해에서 2차 부등식을 바로 복원하는 그런 방법을 보실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뭐 이 부등식의 해가 이거보다 훨씬 더 그지같이 나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막 분배해서 풀기에는 너무 덩치도 커지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계산할 게 많다 보니까 실수도 나올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두근의 합에다가 마이너스 붙이고 x 붙이고 두근의 곱 써주시고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
그리고 맨 앞에 x제곱 써주시면서 x제곱의 계수 비교하시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2번 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차 부등식의 해가 이것 또는 이것이다. 근데 봤더니 x가 뭐보다 작네, 뭐보다 크네 이러고 있다는 거거든. 그러면 이렇게 무슨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해가 만들어졌을 거냐. 편법을 써서 이렇게 나온 거다. 확실한 거죠. 편법을 쓰지 않고서는 뭐보다 작네, 뭐보다 크네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럼 편법을 써서 이렇게 나왔다라는 것은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마이너스 1과 3을 그냥 두 근으로 봐버린다고. 그런 다음에 요 두 근을 더하면 얼마가 돼요? 2가 되죠. 거기다가 마이너스 붙이고 x를 붙이는 거죠. 그리고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이제 능력을 붙이는 게 아니다. 이제 0보다 크냐 작냐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부등호 방향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왔다는 거야. 근데 얘는 지금 쌤 뜯어져 있는데요. 얘들아 뜯어져 있다는 얘기는 부등호 방향이 이쪽 방향이라 그랬어. 그래서 작은 거보다 작아지고 큰 거보다 커지니까 뜯어내야 된다. 그래야 작은 거보다 더 작아지고 큰 거보다 더 커진다. 이런 형태의 해가 나올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뜯어져 있다는 것은 부등호 방향이 이쪽 방향이다. 는 붙어 있으니까 같이 붙여주시고요. 그럼 맨 앞에 이제 x제곱을 써주시면 되는데 봤더니 x제곱 앞에 뭐가 붙어 있냐면은 a가 붙어 있어요. 그럼 a를 곱하면 되죠. 이렇게. 얘한테만 곱하면 안 되죠. 다 곱해야죠. 얘한테도 곱하고 얘한테도 곱하는데 부등호 방향은 지금 그대로 있는 거. 분명히 나는 a를 곱했는데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입니다. 그 말은 a가 0보다 크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 놓고 이제 맞춰줬잖아? 그럼 이제 뒤에 있는 것들도 맞지? 마저 해줘야죠. 그럼 여기서 이제 a가 2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a가 2면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6이 되죠. 여기 비교하시게 되면 b가 마이너스 6이 되는 것을 또 확인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차 부등식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제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등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k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이렇게 주어지고 있어요. 자, 물어봅시다. 이 문제는 정주행하는 문제인가요? 역주행하는 문제인가요? 정주행하는 문제는 이 부등식의 해를 구해야 되는 거고요. 역주행하는 문제는 이 문제 어딘가에 부등식의 해가 주어져 있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부등식의 해가 주어져 있는 상태냐 아니면 해를 구해야 되는 거냐를 판단을 하시면 된다는 건데 문제 봤는데 지금 뭐 주어진 거라면 이거 동그란 하나밖에 없어. 해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이 문제는 정주행 문제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한다 합니다. 해가 뭐야? 성립시키는 거. 성립시키는 거. 그게 다지 뭐. 근데 모든 실수가 성립한대. 그러니까 전부 다 해야.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금 모든 실수가 해다라고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보통 니들 뭐 실수 X, 뭐 성립 이런 거 잘 안 보잖아.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해가 안 나온 걸로 보인다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니들한테 정주행 문제가 돼버리는 거야. 정주행 문제를 이 애를 풀려면은 K를 모르는데 못 풀거든. 그러니까 이제 쌤 저 모르겠어요 이렇게 돼버린다. 왜? 여기서 지금 이 부등식에 해가 주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얘가 적혀있는지도 잘 몰라. 왜? 니들 진짜 이런 글자 안 읽거든. 그래서 얘가 적혀 있었는지도 몰라. 자, 근데 요 문장이 우리한테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 이 부등식의 해는 모든 실수야. 해를 알려줬으니 저 부등식을 한번 복원해봐. 이런 얘기다라는 거죠. 역주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그 해가 일반적인 해는 아니다라는 거죠. 편법을 통해서 해가 나왔다라면 x가 크네, 작네, 뭐 3보다, 4보다, 5보다 크네, 작네 이런 식의 형태를 취할 텐데 그게 아니라
전부 다가 해래. 이것은 해석을 통해서 구해졌다라는 거죠. 해석을 통해서 구해진 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해석을 하면서 뭘 하면 될 거야? 그래프를 그리면 될 거다라는 거죠. 해석을 한다라는 것은 여기를 보는 거라 그랬어. 얘는 X축으로, 얘는 위에 있다로, 얘는 만난다로. 그래서 X축보다 위에 있거나 만나는 거 해석을 하면서 해를 구했어요. 해석을 하면서 X축보다 위에 있거나 만나는 거 해석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해를 구해냈다고. 근데 얘는 지금 이미 해가 구해져 있잖아? 그러니까 X축보다 위에 있거나 만나는 게 모든 실수라는 거지. X축보다 위에 있거나 만나는 게 전부 다래. 그러면서 뭘 해내야 되냐면 그래프를 찾아내야 되거든. 그래프는 세 종류. 이 세 개의 그래프 중에서 X축보다 위에 있거나 만나는 게 전부 다인 그래프는 얘만 되는 게 아니에요. 얘도 되죠. 얘는 X축 위에 전부 다 있습니다. 얘는 X축 위에 있는 것도 있고 X축이랑 만나는 것도 있죠. 그걸 합치면 X축보다 위에 있거나 만나는 거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것도 모든 실수가 해가 되겠고요. 요것도 모든 실수가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통해서 그래프를 찾아냈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이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될 거냐면 판별식이 0보다 작냐 같냐를 판단하셔야죠.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왜? 위에 있으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라는 거거든요. 지난 시간도 얘기를 했고요. 오늘 수업 들어와서도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작다라는 것은 그래프랑은 아무 상관이 없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아래가 아니라고 지금 얘는 위고 얘는 아래가 아니라고. 판별식이 0보다 크냐 작냐라는 것은 실근의 개수랑 관련이 있는 거고요. 그 실근의 개수는 교점의 개수랑 연결이 되게 되죠. 그러니까 위아래를 보는 게 아니라 교점의 개수를 살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교점이 없잖아. 그렇다는 얘기는 실근이 없다라는 얘기고요. 실근이 없다라는 얘기는 판별식이 0보다 작다가 되는 거죠. 얘는 교점이 1개죠. 그러니까 실근이 1개죠. 그러니까 중근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같다가 되죠.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습니다. 해가 모든 실수다라고 주어졌으니 이 부등식은 해석을 통해서 해를 구해낸 거겠구나. 그러면은 해석을 해보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지를 확인할 수 있겠네? X축보다 위에 있거나 만나는 게 전부 다라고? 그럼 세 개의 그래프 중에서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그래프에 해당되네? 그럼 이걸 통해서 판별식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 얘는 X축과 만나지 않네? 얘는 X축과 한 점에서 만나네?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겠구나. 이제 얘를 가지고 2차 부등식으로 완성시키는 거죠. 자, 판별식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X계수가 지금 짝수인 거 확인하시고요. 그러면은 짝수 판별식을 쓸 수 있다라는 거죠. B'제곱 마이너스 A1이고요. C는 4입니다. 얘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고. 얘를 보면서 판별식을 쓰다 보니까 여기에 얘랑 똑같이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발 그러지 맙시다. 자,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3 되겠고요. 얘를 풀어줄 건데 얘가 뭐냐면 2차 부등식이죠. 2차 부등식이야. 2차 부등식 어떻게 풀 거야? 인수분해 시작하셔야죠. 인수분해가 되니? 인수분해가 돼요. 인수분해를 해주시고 인수분해가 지금 2개짜리 인수분해가 됐잖아요. 그럼 가운데 K 쓰시고 왼쪽에 마이너스 1 작은 거 쓰시고 오른쪽에 플러스 3 큰 거 쓰시고 부등호 방향 그대로 써주시면 다음 부등식에 해가 구해지게 된다라는 거죠. 즉 판별식 0보다 작거나 같게 되게끔 하는 K의 범위가 구해진다가 되겠습니다. 자, 걸어 2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부등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k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되어 있습니다.
다음 부등식의 해가 모든 실수랍니다. 그럼 이건 역시 마찬가지 해석을 해서 나왔다라는 거죠. 근데 해석을 해보시게 되면 x축보다 아래에 있는 게 전부 다여야 된다는 거잖아. x축보다 아래에 있는 게 전부 다여야 된대. 쌤, 근데 x축 아래에 있는 게 전부 다가 될 수가 없는데. 이거. 근데 쌤, 얘도 결국은 올라가면서 전부 다가 x축 아래에 있을 수는 없지 않나요? 그쵸, 맞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x제곱의 개수가 문자잖아. 그쵸? k가 뭐가 될 수 있다? 일단 0이 될 수 있다부터 생각하셔야 됩니다. 물론 0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 말은 플러스일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마이너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니까 플러스인 경우, 즉 아래로 볼록한 경우에는 다음 부등식이 모든 실수의 해를 가질 수가 없어. 왜? x축 아래에 모든 실수, 모든 그래프가 다 들어가 있는 경우가 아래로 볼록한 경우에는 없어. x축 아래에 전부 다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위로 볼록한 그래프 중에서 x축 아래에 전부 다 있는 거. 요거구나. 요거구나. 그래서 k는 0보다 작다라는 것을 확인하시고요. 다음과 같이 x축 아래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프를 확인을 했고 이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판별식을 가져가셔야 되잖아요. 요거 아래에 있으니까 0보다 작겠구나 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판별식에 붙어있는 부등호 방향은 아래에 있냐 위에 있냐랑 아무런 내용 관계가 없다라는 거지. 판별식이 0보다 작다 크다라는 것은 실근의 개수가 어떻게 되느냐, 2개냐 없냐 뭐 1개냐를 판단하게 되고, 그것은 실근의 개수, 교점의 개수로 넘어가게 되면서 지금 보시다시피 x축과의 교점이 없다. 교점이 없다라는 것은 실근이 없다. 실근이 없다라는 것은 판별식이 0보다 작다.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다가 돼야 되는 거지. 이게 그래프가 아래에 있으니까 작다. 이렇게 연결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x축 아래에 있는 게 전부 다가 되면서 다음 부등식이 모든 실수를 해를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판별식 쓸 건데 또 x 개수가 짝수입니다. 지금 문제를 그냥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x 개수가 그냥 웬만하면 다 짝수예요. 왜 이럴까? 이거는 문제를 출제해보면 알아요. 문제를 출제해보면 x계수가 짝수일 때 문제 내기가 좋아. 그리고 답이 깔끔해. 그래서 짝수 판별식을 쓸 수밖에 없게끔, 그러니까 x의 계수가 짝수일 수밖에 없다. 답을 이쁘게 깔끔하게 만들어내려면, 그러다 보니까 x계수가 짝수인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짝수 판별식을 자꾸 연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b' 제곱 마이너스 a, c 이렇게 되겠고요. 여기 판별식인데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 0보다 작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k제곱 플러스 2k가 0보다 작아야 되는데 이거 2차 부등식이죠? 그럼 먼저 뭐 해야 된다고? 인수분해.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인수분해가 돼요. 그러면 이렇게 2개짜리로 인수분해가 됐으니까 편법 사용하신다는 거죠. 여기선 0 나올 거고요. 여기선 마이너스 2가 나오죠. 그래서 작은 거 왼쪽에, 오른쪽에 큰 거, 가운데 k, 부등호 방향 그대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k가 0보다 작다가 여기 같이 들어가면서, 원래는 이렇게 두 개를 동시에 같이 보셔야 돼. k가 0보다 작으면서도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다음 부등식을 성립시키는 x가 이제 모든 실수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이 봐야 되는데 요게 지금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k의 범위를 완성시켜 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마무리 지었으면은 이제 틀렸다 이렇게 되겠죠. 쌤, 답지를 봤는데
답지에는 여기 0이 붙어 있어요. 왜? 우리 아직 이거 안 했잖아. 자, 1차 방정식 기억나시나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다뤘던 1차 부등식 기억나시나요? 근데 그 문제들의 1차라는 단어가 사실 빠져나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게 꼭 1차가 되라는 법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x의 개수, 여기서는 x제곱의 개수가 문자일 경우에는 그 식이 반드시 1차일 거다. 이 식이 반드시 2차일 거다라고 단정 지어가면서 문제를 이제는 더 이상 풀 수가 없다라는 거지. 왜? 이제는 안정장치들이 다 없어진다니까? 2차 부등식이라는 말이 없잖아. K가 0이 되면 안 된다라는 말이 없잖아. K가 0이 되면 상관이 없어. K가 0이 된다라는 게 아니라 0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K에다가 0을 한번 넣어보자는 거야. 넣어보면 0x제곱 플러스 0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다가 돼요. 자, 이제 x에다가 이것저것 집어넣어 본다고. 부등식의 해라는 것은, 방정식의 해라는 것은 원래 그렇게 하는 거라고. 넣어봤는데 성립하네? 그럼 그게 해라고. 이것저것 집어넣어 보시면 무조건 0 되고 무조건 0 되고 무조건 마이너스 2니까 좌변은 x에다가 무조건 뭘 넣어도 x에다 뭘 넣어도 무조건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러면서 무조건 0보다 작아지죠. 그러니까 이 부등식의 해는 모든 실수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k가 0이 되어도 다음 부등식은 모든 실수를 해로 갖는다, 성립시킨다가 되면서 K가 0이 되는 경우까지 포함을 시켜야 된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여기 등호 들어가는 거 조심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근데 이제 괄호 2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쌤, 저희 학교 시험은 이 지역에서 좀 까다롭기로 소문난 학교입니다. 저희 학교 시험은 좀 어려워요. 좀 많이 어려워요. 우리 학교 시험은 이 지역에서 나름 꽤 쩌는 시험이에요.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신다라면 꼭 반드시 준비를 좀 하셔야 돼요. 물론 이게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어쨌든 본인 학교가 충분히 어려운 학교다라면 반드시 좀 준비를 하셔야 되는, 이건 너무 쉽단 말이야. 이건 이제 그런 학교들에서는 이런 수준의 문제는 너무 쉽다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런 트릭이 낚시용이죠. 낚시용.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렇게 쓸 거란 말이야. 요거 하나 들어감으로써 애들이 와장창창창 틀리죠. 준비를 꼭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예제 10번으로 들어갑니다. 지면에서 70m/s의 속도로 어쩌고 저쩌고 높이가 어쩌고 저쩌고인 성립한다랍니다. 이 물체가 지면으로부터 120m 이상의 높이에 떠 있는 시간은 몇 초 동인지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물체가 지면으로부터 120m 이상 높이에 떠 있는 시간, 높이가 h죠. 얘가 h죠. 얘가 높이죠. 얘가 높이인데 그 높이가 120 이상이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70t 마이너스 5t 제곱이 120 이상이 되게끔 하는 t의 범위를 구하여라가 되겠죠. 그러면서 그냥 t에 대한 2차 부등식이 만들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너무 어렵고 막 그런 내용은 아니다, 뭐 그런 거죠. 자, 마이너스 5t 제곱 플러스 70t 마이너스 120이 0보다 크거나 같다인데 마이너스 5로 나눠 줄게요. 그럼 t 제곱 마이너스 14t 플러스 24 마이너스로 나눴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 바뀌는 거 조심해 주시고요. 인수분해 t-2 t-12로 인수분해가 되죠. 인수분해가 됐어요. 그것도 괄호 2개짜리로 인수분해가 됐어요. 그러면 편법 쓸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왼쪽에 작은 거, 오른쪽에 큰 거, 부등호 방향 그대로 해주시면서 t의 범위가 다음과 같이 구해지는 것을, 그래서 몇 초 동안이냐면은 10초 동안이라는 거, 12초가 아니라 2초가 아니라 10초 동안이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차 부등식을 풀어봤습니다. 2차 부등식이 주어졌을 때 2차 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정주행도 해봤고요. 2차 부등식의 해를 통해서 2차 부등식을 다시 복원시키는 역주행도 해봤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2차 부등식을 2차 부등식을 2개 놓고 공통의 해를 구하는 연립 2차 부등식을 한번 풀어봐라 라는 건데, 이게 뭐 1차 부등식이라고 해서 쉽고 2차 부등식이라고 해서 어렵고 뭐 이런 게 아닌 거죠. 어차피 연립 부등식이라는 것은 그게 1차든 2차든 각각을 풀 수 있어야죠. 각각을 풀 수만 있다라면 그 각각의 해를 수직선상 위에 올려놓고 수직선상 위에 올려놓고 공통의 부분을 찾아주시면 그게 연립부등식의 해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립 2차 부등식은 풀 수 있는데 연립 2차 부등식은 못 구한다. 못 푼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지. 수직선 위에다가 색칠 좀 해놓고 겹치는 거 찾아주면 된다라는 건데, 뭐 이건 뭐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뭐 그런 색칠놀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2차 부등식만 풀 수 있으면 연립 2차 부등식은 전혀 문제될 게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그리고 나오는 게 이제 근의 형태 판별이 있고 근의 부호 판별이 있고 근의 위치 판별이 있는데, 근의 형태 판별, 요거는 이제 우리끼리 쓰는 용어야. 이거를 뭐 어디 가서 학교 선생님한테 혹은 친구들한테 근의 부호 판별, 근의 위치 판별이라고 얘기를 해봤자 그 친구들은 못 알아먹어요. 왜? 나만 쓰는 용어거든. 우리끼리 쓰는 용어야. 자, 내가 말하는 근의 형태 판별이라는 것은 실근이냐 허근이냐를 나는 근의 형태 판별이라고 불러요. 요거는 이제 무슨 내용과 관련이 있냐면 판별식과 관련이 있게 되죠. 판별식이 0보다 큰 경우에는 서로 다른 두 실근, 판별식이 0인 경우에는 서로 같은 두 실근, 중근을 얘기하죠.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두 허근. 그러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실근이 만들어지게 되고 작은 경우에는 허근이 만들어지게 되죠. 근데 이제 요 내용은 실근의 개수로 연결시켜서 2개, 1개, 빵개. 왜? 얘는 허근만 2개거든. 그러니까 실근이 0개지. 얘는 중복되거든. 그래서 하나로 보이죠.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2개고. 그래서 근의 형태 판별은 실근의 개수와도 연결될 수 있다라는 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근의 부호 판별은 뭐냐? 근이 있긴 한데 그 근이 양근이냐 음근이냐라는 거죠. 근데 그 말은 이미 일단 실근이란 얘기야. 왜? 허수는 부호를 갖지 않거든. 허수는 0보다 크다 작다 대소가 불가능해. 그러니까 이미 양근이네 음근이네 부호를 따진다는 것 자체는 일단 기본 전제로 실근이다라는 게 지금 일단 전제로 깔립니다. 즉 판별식이 0보다 크다이거나 혹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죠. 0보다 작을 수는 없다라는 거야. 0보다 작다가 돼버리면 이 문제가 말이 안 되게 돼버리는 거지. 자, 두 실근이 모두 양근이라면 알파와 베타가 각각 양근이니 양수이니 합도 양수여야 되겠고요. 알파, 베타가 모두 양수이니 곱도 양수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판별식은 0보다 클 수도 있지만 같을 수도 있을 거예요. 왜? 둘 다 양수라며. 둘 다 양수다 보면 그 두 개가 같은 양수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일 수도 있지만 크거나 같다까지 같을 수도 있음을, 중근이 될 수도 있음을 고려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둘 다 음수래.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음수래. 그러니까 알파도 음수고 베타도 음수지. 그럼 더하면 음수지. 근데 곱하면 마마 곱하면 플러스 되겠죠. 일단 판별식은 0보다 크겠죠. 근데 같을 수도 있다고.
왜? 둘 다 음수인데 그 두 개가 같은 음수일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어떤 경우도 있을 거냐면 양근 한 개랑 음근 한 개랑, 그러니까 하나는 0보다 크고 하나는 0보다 작을 수도 있죠. 그러면 알파랑 베타랑 더하면 양수일까 음수일까라는 건데 모른다가 정답이죠. 왜? 하나는 3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2야. 하나는 양근이고 하나는 음근인데 더하면 양근이죠. 근데 하나가 마이너스 3이고 하나가 플러스 2야. 그럼 요거 두 개 더하면 이번에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알파랑 베타가 양수, 음수일 경우에는 각각이 얼마인지를 알지 못하는 이상은 합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필요가 없죠. 왜? 해봤자 도움이 안 되거든. 곱은 하나가 양수가 하나가 음수이기 때문에 곱은 반드시 0보다 작죠. 판별식은 일단 0보다 크겠죠? 이제 0이 될 수 있냐? 즉 중건이 될 수 있냐? 즉 알파랑 베타가 같은 수일 수 있냐라는 건데 같을 수가 없죠. 왜? 한 놈은 플러스고 한 놈은 마이너스라고 하는데 그 와중에 두 개가 같다라고? 말이 안 되지. 그래서 등호를 붙일 필요는 없다. 근데 그렇게 되면 판별식 자체를 할 필요가 없다. 이게 조금 달라요. 얘는 하면 안 된다. 왜? 모르니까. 얘는 해도 상관은 없는데 굳이 할 필요는 없다. 왜? 부호를 갖는다는 것 자체가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실근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판별식이 0보다 크다를 할 필요가 없다. 찝찝하면 해봐라. 결국 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아이씨 이거 괜히 했네. 시간만 날렸네. 요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의 부호 판별 같은 경우에는 서로 두 실근이 양근일 경우 두 근이 모두 양근일 경우에는 다음의 것들을 다 확인을 하셔야 되겠고요. 음근일 경우에는 다음의 것들을 또 확인을 하셔야 되겠고요. 양근 하나랑 음근 하나일 경우에는 얘는 몰라서 하면 안 되고 얘는 굳이 할 필요 없으니까 안 해도 되고 요것만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근데 쌤요. 근데 우리가 지금 부등식을 배우고 있는데 갑자기 왜 2차 방정식의 근의 형태 판별과 부호 판별을 배우고 있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 텐데 지금 우리는 연립부등식을 배우고 있습니다. 2차 방정식의 근의 형태 판별과 부호 판별과 위치 판별 내용을 끌어들여서 결국은 연립부등식으로 문제가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요것도 만족시키고 요것도 만족시키고 요것도 만족시키는 모두 다 만족시키는 공통의 해를 구해야 되거든요. 이 문제를 풀려면. 근데 이 부등식들을 모두 만족시키는 공통의 해를 구하는 과정 자체가 연립부등식이죠. 그래서 이 단원에 요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근의 위치 판별 내용은 뭐냐? 자, 요게 좀 어렵습니다. 요걸 좀 하셔야 되는데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좀 써볼게요.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2차 방정식이에요. 두 실근이 알파랑 베타일 때 이 알파 베타가 모두 뭐 1보다 클 수도 있을 거고요. 모두 1보다 작을 수도 있을 거고요. 하나는 1보다 작고 하나는 1보다 클 수도 있을 거고요.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를 기준으로? 1을 기준으로. 근데 꼭 1이어야만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어요. 뭐 3이어도 되고 5이어도 되고 그건 이제 문제에 따라 다르겠죠. 1이라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라면 얘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렸을 때 그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교점, 그 교점이 이 연립된 방정식의 해와 같겠죠. 즉 알파와 베타가 되겠다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고 계셔야 될 텐데
근데 그게 둘 다 1보다 크다라고 하니까 이 점들이 모두 1 오른쪽에 있다가 되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봐야 되는 건 뭐냐면은 알파도 1보다 크다는 얘기고 베타도 1보다 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알파와 베타의 중점 도 역시 1보다 커야 되겠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알파도 1보다 오른쪽에 있고 베타도 1보다 오른쪽에 있다라면 알파와 베타의 중점인 여기 요 축도 정확하게는 이 2차 포물선의 축이 되겠죠. 요 축도 중점도 1보다 당연히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 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x에다가 1을 넣었을 때 얘는 y죠. 이 2차 포물선의 식을 지금 fx로 잡은 거고요. 거기다가 1을 넣었다는 얘기는 여기를 보라는 게 아니라 또도도도도도도 올라가서 이 점의 y 좌표를 보라는 거죠. 얘는 y 값이니까. x가 1일 때 y니까. 그게 지금 보시면은 x축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0보다 크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직선상 위에서 근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이 말 자체가 일단 실근을 의미하죠. 그래서 판별식이 이제 0보다 큰데 둘 다 1 오른쪽에 있으니 두 개 같을 수도 있다. 알파도 1보다 크대. 베타도 1보다 크대. 1보다 그럼 둘 다 1보다 크네? 그럼 근데 그 두 개가 같을 수도 있다는 거죠. 1보다 큰 거 뭐 있어? 3. 1보다 또 큰 거 뭐 있어? 3. 그러니까 두 개 같아 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판별식 0보다 크다일 수도 있지만 같다일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라면 다음의 조건들을 모두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연립부등식 문제가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2차 방정식의 두 실근 알파, 베타가 1보다 작다라면 그래프는 x축과 1 왼쪽에서 이렇게 두 번 만나고 있겠죠. 그러니까 알파도 1보다 왼쪽에 있고 베타도 1보다 왼쪽에 있다는 거야. 그러면 알파와 베타의 중점은 어디 있을 거냐? 당연히 1 왼쪽에 있을 거다라는 거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F1은 x에다 1을 넣었을 때 y는 x축 위에 있죠? 그래서 0보다 크다라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알파도 1 왼쪽에, 베타도 1 왼쪽에 있대. 둘 다 왼쪽에 있대. 그럼 두 개가 같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인 거는 실근이니까 너무 당연한 거고요. 같을 수도 있으니까 0이 꼭 들어가줘야 되겠습니다. 는이 들어가줘야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하나는 1 왼쪽에 있고 또 다른 하나는 1 오른쪽에 있대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 있다가 되는 거죠. 이 경우에는 알파는 1 왼쪽에 베타는 1 오른쪽에 그러면 알파와 베타의 중점은 어디에 있을 거냐? 1 왼쪽에 있을 거냐? 오른쪽에 있을 거냐는 건데 요 그림만 보면은 중점이 1 오른쪽에 있을 것 같아. 근데 알파랑 베타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잖아. 1보다 왼쪽, 1보다 오른쪽. 그랬을 때 중점은 또 이번에 1보다 왼쪽에 있다가 보이거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모른다. 그러니까 하면 안 된다가 되는 거죠. F1은 x가 1일 때의 y죠. 이 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점이 x축 아래에 있기 때문에 0보다 작다가 되겠죠. F1은 x가 1일 때의 y입니다. x축 아래에 있으니까 0보다 작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판별식인데 일단 실근이죠. 그러니까 대소를 하고 있지. 실근이 아니면 대소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단 말이야. 왼쪽, 오른쪽을 따질 수가 없어. 3i가 오른쪽에 있어, 4i가 오른쪽에 있어. 그런 얘기 자체를 못한다니까. 그래서 일단 판별식이 0보다 커요. 근데 이제 이게 같을 수 있냐라는 건데, 즉 알파, 베타가 같은 중근일 수가 있다는 건데 얘들은 한쪽 방향에 다 몰려 있었기 때문에 같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는을 붙일 수 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얘는 하나는 왼쪽에 있고 하나는 오른쪽에 있대.
근데 이게 같을 수 있다고? 이게 만날 수 있다고? 없죠. 하나는 여기 있고 하나는 오른쪽 여기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등호를 붙이면 안 된다. 그러면 결국 등호를 안 붙이게 되면은 굳이 얘를 할 필요가 없다. 왜? 실근은 이미 여기서 문제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문제에서 근이 1보다 크다, 작다, 오른쪽에 있다, 왼쪽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문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지가 지 스스로 실근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랑 똑같다가 되기 때문에 이걸 하면 안 된다는 건 아니고 해도 답에는 영향이 없다. 그거 뭐하냐? 뭐하러 하냐? 굳이 할 필요 없다. 그래서 요것만 하면 된다가 되는 거죠. 뭐랑 비슷하냐면 근의 부호 판별과 근의 위치 판별이 좀 비슷하다는 느낌이 드실 거야.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1을 기준으로 할 게 아니라 만약에 0을 기준으로 한다라면 둘 다 0보다 크다. 그러니까 둘 다 양근이다가 돼버리죠. 둘 다 0보다 작다. 그러니까 둘 다 음근이다가 돼버리죠. 하나는 0보다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0보다 왼쪽에 있다. 그러면 하나는 양근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음근이 돼버리죠. 그래서 근의 부호 판별은 굳이 공부할 필요가 사실 없어. 왜? 근의 위치 판별을 공부하면 근의 부호 판별까지 다 공부가 돼버린다라는 거죠. 왜? 근의 위치 판별 같은 경우에는 꼭 0이 아니라 1일 때도 2일 때도 3일 때도 어떨 때도 다 적용시킬 수 있다는 거거든. 근데 근의 부호 판별은 딱 0일 때만 적용시킬 수 있는 거야. 근데 근의 위치 판별은 0도 되고 1도 되고 2도 되고 뭐든 상관없다. 그러다 보면 0도 된다. 근데 딱 0일 때가 요거니 만약에 이 문제가 나오면 이 문제에서 1이 아니라 0으로 주어진 경우로 생각하면서 문제를 접근해주면 된다. 그래서 굳이 얘를 따로 공부를 추가로 하실 필요는 없고 그 대신 얘를 좀 더 완벽하게 해둬라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 경우들은 너무 많아. 시험에 안 나왔으면 좋겠어. 3개나 해야 돼, 3개나. 근데 얘는 하나만 해도 돼. 얘만 시험에 나왔으면 좋겠어. 시험이 좀 어려워지면 이렇게 나올 거겠죠? 그리고 시험이 좀 쉬워지면 또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쵸? 무조건 이게 나오면 좋겠지만 이게 또 나와줘야 나는 맞추고 너는 틀리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잖아요. 선생님 다 맞추면 안 돼요? 그러면 다 같이 대학을 못 가는 거야. 다 같이 망하는 거죠. 그쵸? 친구니까 손잡고 같이 대학을 그렇게 가실 수는 없죠. 그렇잖아요. 그쵸? 그래서 무조건 쉽게만 나온다고 해서 니들 인생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다. 어렵게 나올 건 좀 어렵게 나와야 된다. 그 와중에 열심히 한 놈은 맞춰서 좋은 대학 가면 되는 거고 그 와중에 열심히 안 한 놈은 틀려서 좀 그쵸? 그래요. 자, 그래서 근의 위치 판별을 지금 보고 있는데 보셨다시피 좀 그지 같은 문제도 있고 간단한 문제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뭔가를 딱 보면 이거 그지 같은 문제네. 요거는 좀 쉽겠다 라는 것을 문제를 보자마자 판단할 수 있어요. 자, 한번 구분을 해볼게요. 위에는 그지 같은 걸 그려보고요. 밑에는 깔끔한 걸 그려볼게요. 그지 같아요. 그지 같아요. 여기서 꼭 1일 필요는 없습니다. 0이어도 되고요. 뭐든 상관없어요. 문제에서 알아서 주겠죠. 그지 같아요. 알파 베타보다는 K, M. 또 뭐가 있을까? 그지 같은 게. 이 정도면 충분히 다들 그지 같은 것 같아요. 이쁜 거. 이뻐요. 이뻐요.
아우 이뻐요. 아우 이런 것도 이쁘네요. 자, 그지 같은 것과 이쁜 것의 구분이 되시나요? 구분은 뭘로 하냐면 두 근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것과 두 근 사이에 뭐라도 들어가 있는 거. 이건 뭐 두 개가 들어가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두 근 사이에 뭐라도 들어가 있는 거. 얘들은 이뻐. 근데 얘들은 그지 같아. 왜? 얘들은 그래서 두 근의 중점이 K보다 크냐 작냐 판단하셔야 되겠고요. K를 넣었을 때 뭐 M을 넣었을 때 얘들이 X축보다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를 판단하셔야 되고요. 그때 판별식이 0보다 크네 작은 건 안 되겠고 등호가 들어가네 마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해주셔야 된다라는 건데 두 근 사이에 뭐라도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얘만 해주면 된다는 거야. 함수값만 봐주면 된다는 거야. 얘는 지금 x가 k일 때 y가 여기 있잖아요. x축 밑에 있네요. 0보다 작다가 되겠습니다. 얘는 지금 문자가 지금 상수가 두 개가 잡혀 있으니까 fk도 보셔야 되고 fm도 보셔야 돼요. 근데 fk는 x가 k일 때 y니까 0보다 크죠. 얘는 x가 m일 때 y니까 요 점이 x축 아래에 있으니까 0보다 작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k도 있고 m도 있고 n도 있고 l도 있기 때문에 fk도 보셔야 되고요. fm도 보셔야 되고요. fn도 보셔야 되고요. fl도 보셔야 돼. 근데 얘는 위에 있으니까 0보다 크죠? 얘는 아래에 있으니까 0보다 작죠? 아래에 있으니까 0보다 작죠? 위에 있으니까 0보다 크죠? 물론 얘들 이렇게 나오게 되면 물론 할 게 많긴 많아요. 근데 얘도 그렇게 따지면 얘도 해야 되고 얘도 해야 되고 할 게 많어. 거기다가 얘들은 이런 것도 해야 되고 뭐 이 판별식도 해야 되고 이거는 같은 패턴이잖아. 근데 이것은 종류가 다 달라. 그래서 얘가 훨씬 더 편하죠. 계산할 게 많아서 그렇지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다양하게 할 필요는 없잖아. 한 종류를 여러 번 하는 거지 얘는. 근데 얘는 다양한 것들을 여러 번 하게 되니까 훨씬 더 그지 같지 않냐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근의 위치 판별 문제는 두 근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안 들어가 있냐에 따라서 더 그지 같냐 덜 그지 같냐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더 그지 같은 문제가 나왔다라면 조금 더 신경 쓰면서 문제를 풀면 되겠고요. 좀 더 덜 그지 같은 문제가 나오면 차분하게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보시면서 하나씩 해결해 나가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내용은 다뤄봤고요. 근의 실근의 존재 범위 얘가 그냥 근의 위치 판별이다라는 거예요. 뭐 한번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넘어갑니다. 자, 예제 1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립 2차 부등식이 주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연립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부등식이기 때문에 그냥 각각을 푼다는 거야. 얘는 얘대로 얘는 얘대로. 이거 어떻게 푸냐? 어떻게 풀긴 2차 부등식이니까 일단 먼저 X칼리버 인수분해가 되는지부터 보는 거죠. 인수분해가 되네요. 인수분해 하시면 되죠. 인수분해를 해주시면 되겠다. 그러면은 이거 X-5 그 다음에 X 플러스 2 0보다 작다가 되겠고요. 인수분해가 두 개짜리로 됐으니까 왼쪽에 작은 거 오른쪽에 큰 거, 가운데 X, 부등호 방향 그대로 내려오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이번 아래 거 풀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2차 부등식도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쵸? 인수분해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부등호 방향을 좀 보시면서 찢을 준비를 미리미리 하고 있으셔야 돼. 왜? 그래야 그대로 쓰면서 작은 거보다는 작은데 큰 거보다는 더 큰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으니 찢어서 쓸 거다 이렇게 가지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래 있는 2차 부등식 해도 이렇게 구해냈다라는 거죠. 이제 뭘 하면 되냐? 수익선 위에 나타내시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마이너스 3보다는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이때 요거랑 요거는 하나의 식에서 끄집어낸 거기 때문에 높이를 같게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공통 범위가 요렇게 지붕 2개인 거 찾으시면 되잖아요. 공통 범위가 다음과 같이 만들어지면서 연립부등식의 해가 다음과 같이 구해지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괄호 2번입니다. 3개짜리가 이제 붙어 있는 건데 뜯어내 주시면 연립부등식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x제곱이 x 플러스 2보다 크다와 x제곱이 5x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이제 뜯었다는 거고요. 그러면은 위에 거 넘겨주시고요. 밑에 것도 넘겨주시고요. 이제 이 두 식을 아래 위로 더할지 뺄지 뭐 이런 건 안 한다라는 거죠. 연립부등식입니다. 방정식이 아니라 각을 푼다는 거야. 그래서 일단 위에 있는 것부터 풀어줄 건데 2차 부등식 일단 먼저 풀 때 엑스칼리버 되는지 보셔야 된다는 거죠. 엑스칼리버가 됩니다. 그럼 가운데 X 왼쪽에 작은 거 오른쪽에 큰 거. 근데 부등호 방향을 처음 볼 때부터 무슨 생각을 찢어줄 생각을 했었어야 된다 라는 거 확인하시고요. 이번에는 아래 부등식 인수분해도 되죠.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편법이 자주 쓰입니다. 그래서 편법 쓰는 거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럼 이제 수익선 위에다가 각각의 해를 나타내 주시면 된다는 거죠. 이거 뭐 어렵다고. 이거 니들 중학교 다 했던 건데. 그런 다음 뚜껑 2개인 거 겹치는 거 찾아서 공통의 해로 적어 주시게 되면 연립부등식의 해가 구해지게 된다라는 거죠. 자, 넘어가서 다음 2차 부등식의 두 근이 모두 1보다 클 때. 두 근이 1보다 크대. 그 말은 두 근이 모두 1보다 오른쪽에 위치해 있다라는 거죠. 자, 위치 판별 문제로 보겠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게 뜯겠다라는 거야, 이거를. 그래서 이것의 그래프와 이것의 그래프의 교점으로 보겠다는 거죠, 근을. 그러면 x축과 2차 포물선이 교점 2개를 만들어내야 두 근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한 근을 알파 또 다른 건 베타라고 했을 때 이 알파와 베타가 모두 1보다 크다라고 하니까 1은 여기 있어야 되겠죠. 알파와 베타가 1보다 크니까 1은 알파와 베타보다 작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왼쪽에 적혀 있어야 되겠죠. 그랬을 때 A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라는 건데 알파가 1보다 커, 베타도 1보다 커. 그러면 알파와 베타의 중점도 1보다 크다고. 그 다음에 x에다가 1을 넣었을 때의 함수값은 이 점의 y좌표다. 저게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x축 위에 있으니 0보다 크다. 자, 그리고 이제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근데 둘 다 오른쪽에 있다 보면은 그 두 개가 같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면서 이제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다까지 들어가 줘야 된다는 거. 자, 두 근의 합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2a입니다. 그러니까 a가 1보다 크다가 되어야 알파도 1보다 크고 베타도 1보다 크니까 중점도 1보다 크다가 된다는 거죠. a가 1보다 커야 얘를 만족시킨다라는 거. 이번에는 x에다 1 넣어볼게요. x에다 1 넣어보시면은 1 마이너스 2a 플러스 3a예요. 그러니까 a 플러스 1이 0보다 크면 아까 보여드렸던 f1이 0보다 크다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판별식. 근데 또 x 계수 짝수입니다. 그러니까 짝수 판별식 꼭 쓰세요.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다라는 거죠.
A에 대한 2차 부등식이 만들어졌음을 확인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럼 2차 부등식이니까 어쨌든 인수분해 시도하셔야 된다는 거잖아요. 인수분해 됐습니다. 가운데 작은 거, 큰 거, 근데 부등호 방향을 보면서 쓰면서 찢을 생각을 미리미리 하고 있었어야 된다. 그래서 0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3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습니다. 자, 각각의 조건들로부터 A의 범위를 구해냈다라는 거고요. 이제 그 조건들 중에 하나만 만족시키면 문제에서 제시한 조건을 만족시킨다가 아니라 여기에 있는 모든 조건을 모두 다 만족시켜야 비로소 두근이 모두 1보다 크다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얘도 만족시키고 얘도 만족시키고 얘도 만족시키는 걸 찾아야 된다. 연립부등식의 해를 구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1보다 큰 거 수익선 위에 나타내 주시고요. 마이너스 1보다 큰 거 수익선 위에다 나타내 주시고요. 0보다 작거나 같으면서 0보다 작거나 같거나 3보다 크거나 같은 거 나타내 주시는데, 자, 이때 우리가 지금 3개의 조건을 나타냈잖아요. 그래서 3개의 층으로 나타나고 있어야 돼. 근데 니들이 얘랑 얘는 다른 층으로 나타낼 건데 좀 걱정스러운 거는 얘랑 얘를 다른 층으로 나타낼까봐 걱정스러워요. 얘는 하나의 힌트로부터 나온 식이 되겠습니다. 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랑 요거랑 높이를 같게 만들어 주시면서 3개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되니까 3층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A가 모두 다 만족하려면 3 이상이 돼야 된다. 그러면 저 2차 방정식의 두근이 모두 1보다 크다가 된다가 되겠죠. 자, 예제 13번으로 들어갑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 이것의 두 근 사이에 1 있다라는 것은 한 근은 1 왼쪽, 또 다른 한 근은 1 오른쪽. 그러니까 두 근 사이에 1이 껴 들어갔네. 아, 그러면 얘는 그나마 덜 그지 같은 문제가 되겠구나라는 거죠. 그래서 뭐만 보면 된다? 얘만 보면 된다. F1이 0보다 작다만 만족시키면 2차 방정식의 두 근 사이에 1이 있게 된다라는 거죠. 자, 1 넣어주시면은 1-3a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5고요. 얘가 0보다 작아야 된다고. 그래야 두 근 사이에 1이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만족시키면 저 2차 방정식의 두 근 사이에 1이 들어가게 된다. 그럼 얘를 만족시키는 A, 2차 부등식을 풀어주시면 되는데 그냥 2차 부등식 인수분해 되니까 인수분해 하시고, 두 개짜리로 뜯어졌으니까 가운데 A 왼쪽에 작은 거 오른쪽에 큰 거 써주시고 부등호 방향 그대로 가주시면 다음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A의 범위가 구해지면서 두 근 사이에 1이 있기 위한 A의 범위가 다음과 같이 구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어쨌든 지난 시간에 배우셨던 내용을 조금 활용을 하면서 유형화를 할 것들은 또 유형화를 했고요. 그러니까 좀 더 당장 시험을 보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이 오늘 좀 많았다라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건, 실제 진짜 중요한 건, 그리고 니들이 앞으로 계속 수학을 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거는 앞 시간에서 배웠던 그래프에 대한 해석을 왜 이렇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설명을 했던 거,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제발 좀 꼭 하시고 내용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또 좀 길어진 것 같아요. 내용이 좀 많았습니다. 너무 수고하셨고요. 고생하셨습니다.